안녕하세요. 뷰티한 언니 박민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반영구에 대해서 저랑 수다를 좀 떨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타입, 피부 유형, 그 다음에 반영구 할 때 왜 색소가 빠질까라는 질문들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영구 교육기관에 가면요, 교재에 첫 번째 나온 게 역사, 정의, 반영구와 문신의 차이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피부의 기능,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반영구 할 때는 피부에 대해서 얼마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예쁜 눈썹의 색깔, 착색이 이루어집니다. 자, 피부 타입은요, 크게 4가지에서 5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여기 뭐 여드름이라던가 민감, 예민 피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레슬리 바우만 박사에 의해서 16가지 피부 타입 유형으로 나눠서 피부를 또 볼 수 있고요. 대부분 피부 전문가들은 4-5가지 유형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된 16가지 유형을 고객들에게 접목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6가지를 모두 알면 좋겠지만 피부를 달아보지 않은 우리는 초보이기 때문에 4가지에서 5가지 유형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부 반영구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피부를 몇 가지 좀 꼽아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할 때 어려운 피부는요, 지성 피부, 민감 피부, 그 다음에 건성 피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지성 피부는 유분기도 많고 모공도 넓고 피부가 두꺼운 편이라서 반영구 시술 시 색소를 주입해서 착색을 시키는 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하나, 탈각되는 과정도 일반적인 피부랑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피부 타입을 좀 잘 알고 상호 관리를 일단 안내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술 전에 피부를 깨끗이 노폐물을 제거하거나 정돈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색이 예쁘게 착색될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자, 민감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요, 통증 방지제를 쓰면 일단 피부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붉게 번지거나 피부가 붓거나 이렇게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피부를 한번 진정시킨 후에 우리가 시술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는 피부 온도가 일단 높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열감을 즉 계속 올려주는 것보다 진정시키고 시술 시간을 조금 축소시켜서 빠르게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또한 탈것 과정 또는 재생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피부보다는 진정, 또 트러블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건성 피부는요, 특히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약간 젊은 분들의 건성 피부랑 그다음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건성 피부. 대부분 이 2가지의 건성 피부는 마른 건성이지만 우리가 시술을 적용했을 때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건성 피부는요, 생각보다 착색은 굉장히 잘 됩니다. 하지만 피부가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구 시술 시 출혈이 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빨리 붓거나 통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달래면서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하나 건성 피부는 노화가 된 건성 피부가 있습니다. 기존의 피부의 구조층과 좀 다르죠. 각질층은 굉장히 두껍고 진피층은 얇아져 있습니다. 즉, 재생이 느린 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2차 리터치 기간도 훨씬 더 길게 잡고 가셔야 되고요. 이 노화가 된 건성 피부는요, 일단 시술할 때 좀 색이 잘 안 들어간다, 아니면 조금 우리가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요. 또한 텐션을 잡을 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된 건성 피부를 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좀 수분을 보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보충하냐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수분크림이라던가 기본적 영양크림을요, 한 15분에서 30분 도포하신 후에 닦아주시면 되세요. 자, 어려운 피부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해결 방법도 있겠죠. 일단 피부 판단 잘 하셔야 되고요. 피부 타입에 맞는 최소한의 통증과 시술 시간을 선택하셔야 돼요. 피부 타입에 맞는 기술, 속도, 깊이, 그 다음에 색의 조색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피부, 특히 이 어려운 피부를 다루실 때는요,
사전 작업 중요하고요.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단 피부 상담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피부를 갖고 있는지 상담을 잘 해주시고요. 불필요한 노폐물 제거 또는 수분 보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피부를 하실 때는요, 다양한 시술 테크닉을 적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니들의 깊이, 각도 등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피부는요, 색소를 한 번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을 우리가 색소가 완벽히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반 피부는 5 넣고 5 이렇게 해서 10을 만드는데 예민 피부는 어떻게 해요? 2 아니면 3 1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서 우리가 색소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피부에 또 색깔을 넣을 때도 일정한 속도감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깊이감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시술 도중에 색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기 위해서 보통 솜으로 닦는데 이건 좀 다루기 어려운 피부들, 특히 예민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솜으로 자주 피부를 닦지 않습니다. 더 예민함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착색이 잘 될 수 있는, 얘가 색소를 머물고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피부보다 반응이 느려요. 또는 겁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아? 너 가져가도 돼? 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우리가 시술을 해서 피부 속에 색이 착색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포라는 과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피부에 색이 잘 안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엠보라던가 다른 시술을 하시더라도 끝나고 나서 그 위에 색을 도포해서 한 3분 정도 두고 닦아주시면 훨씬 더 착색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 관리는 일반 피부들은 일반적 재생크림을 주셔서 흔히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주시면 되세요. 근데 예민 피부라던가 지성 피부는요, 재생크림에도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민 피부는 외부로부터 자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감염률이라던가 알레르기성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재생크림은 좀 감염이나 알레르기성을 낮춰주는 재생크림, 그 다음에 한 이틀 뒤에는 일반적인 재생크림을 이렇게 나눠 쓰셔도 되고요. 즉, 예민 피부나 다루기 힘든 피부들은 재생크림, 사후 크림도 우리가 일반 다르게 관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많이 한 피부를 다루실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영구 시술에 색소를 착색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때의 반응이 일반적인 피부보다 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정시키는 작업 해주셔야 되고요. 사후 관리할 때 재생크림을 좀 나눠서 첫 번째 시술 당일날 바르는 재생크림, 2, 3일 후에 바르는 일반적인 재생크림에서 나눠서 좀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시술하는 도중에도 빨리 붓는다던가 아니면 출혈이 보인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술할 때 굉장히 가벼운 터치감, 속도도 너무 빠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들어가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루기 어려운 피부보다는 조심해야 될 피부 타입은 여자들 생리 날짜일 때, 다가올 때 피부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이론은 생리 중일 때는 반영구 시술을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특히 생리 중일 때 생리통이 심하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나는 분들은 조금 그 주기가 지난 후에 받으시는 걸 권유하고요. 만약에 생리 중일 때 시술하시면 출혈이 좀 잘 보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돼 있고요. 호르몬의 반응이 우리가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반영구의 착색률도 일반 피부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시술 테크닉 잘 선택해 주시고 과하지 않은 시술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